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만철 강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기기사 핵심 요약 및 빈출물의 특강인데요. 회로 이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먼저 1장, 회로의 1장, 직류 회로에 대한 정리를 먼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류라는 요 전류의 이런 의미를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전류 I는 뭐죠? Q를 시간으로 나눴다. 즉, 쿨롱 퍼 세크. 얘의 단위가 뭐에 해당한다? 암페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당 전하량을 전류라고 한다. 기본식으로 쿨롱 퍼 세크를 알아두자. 두 번째, 도체의 저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체의 저항, 자, 이러한 도체가 있다. 자, 요 단면적입니다. 요 단면적 A가 있고, 요 길이를 L이라고 하자. L메타입니다. L메타가 있다. 요때, 요 두께를 지름을 D라고 하면, 요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요 단면적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예요? 반지름 곱하기 3.14. 즉, 2분의 D 곱하기 2분의 D 곱하기 3.14가 되죠. 그럼 4분의 파이는 상수니까 4분의 파이는 앞으로 하고 D제곱.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여기에 도체의 고유장 로가 있으면 저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항 옴은 길이에 비례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전력에 가시면 거리 계정기라든가 이런 거 공부할 때 이 거리 값에 따라서 저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알아서 계전기 활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어쨌든 요 R은 노에브리인데 얘를 단위로 한번 보면 옴이죠. 요 옴은 로의 단위로 봐야 되죠. 로는 여러분들 단면적은 뭐예요? 제곱메타죠. 제곱메타의 길이가 메타다. 이게 약분시키니까 로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옴메타다. 이렇게 알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위는 고유장의 단위는 뭐다? 옴메타.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좋은데 실용적 단위도 좀 알아두십시오. 실용적. 여러분들 전선은 실제로는 뭘 씁니까? 밀리미터 제곱이죠. 실용적 단위는 뭐다? 밀리미터 제곱. 즉, 얘 단위가 밀리미터 제곱이라면 여러분들 실제로 뭘 쓴다? 제곱 밀리미터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용적 단위는 이렇게 곱해서 메타로 나눠지니까 이 단위도 기왕이면 알아두십시오. 옴 밀리미터 제곱을 뭘로? 메타로 나눈 거 얘와 얘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전율입니다. 이 도전율은 뭐죠? 고유장의 역수죠. 도전율은 뭐다? 고유장의 역수. 그래서 이 고유장의 역수, 옴분의 1을 뭐라고 한다? 모죠. 옴의 역수. 옴을 뒤집으면요. 거꾸로 하면 뭐가 된다? 모가 되죠. 그래서 모의 단위이고 메타당 모다. 자, 여기서 지금 요 내용은 뭘 말씀드리냐면 요 면적은 뭐에 해당해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파이 D 제곱에 L이죠. 그 다음에 고유장 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4는 번부수에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도 있다. T는 직경입니다. 다음에 이제 오음의 법칙입니다. 오음의 법칙 I는 뭐예요? R분의 V죠. 가장 우리 전기의 기본적인 시기보다 오음의 법칙이다. 이런 것들 이미 알고 있는 것들 한 번만 보고 가시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 우리 이제 저항의 접속이 나옵니다. 저항에는 직렬 접속과 이제 병렬 접속을 알아두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직렬 접속에서 이런 회로가 있으면 자, 이 선에 전류가 흐른다. 그럼 여기도 전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류 회로의 직렬 접속일 때 전류는 일정하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전류는
변하지 않는다. 전류는 뭐다? 전류는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지금 저항 R과 저항 2가 직렬로 돼 있을 때 전류의 크기는 같다. 전류는 뭐다? 일정하다. 여러분도 이 전류가 중간에 세면 그건 뭐예요? 누전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고, 즉 전류가 일정하다는 표현, 합성 저항은, 요 두 놈의 합성 저항은 뭐예요? R1 플러스 R2죠. 뭐 두 놈을 더한 게 직렬해서의 합성 저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직렬해서 전압의 분배입니다. 전압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분배한다. 이 원은 두 놈 더해서 내 거다. 전체 전압에 대해서 R2에 걸리는 전압은 R1 플러스 R2의 R2 내 거다. 즉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전체 전압에 대해서 요 R1에 걸리는 이 원은 뭐예요? 두 놈 더해서 R1 플러스 R2, R1 플러스 R2분의 뭐다? R1. 뭐에 대해서? 전체 전압에 대해서 내 것만큼 분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전압의 분합 법칙,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뭘 하느냐. 나중에 이제 이것은 배율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배율기. 병렬입니다. 병렬에서 이 전전류가 들어오면 얘는 I1 전류와 I2 전류로 나눠가지 않습니까? 분류가 되죠. 분류가. 그리고 여기서는 병렬에서는 항상 뭐다? 기본이 양단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은 같답니다. R1에 걸리는 전압이나 R2에 걸리는 전압이나 동일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병렬은 뭐라고 표현해요? 전압 일정이 이렇게 표현하죠. 전압이 일정하다. 그래서 병렬에서는 전압이 일정하다. 이 표현입니다. R1과 R2 양단의 전압 강하는 같다. 즉 전압이 일정하다는 표현. 즉 여기서 이 전압 강하는 R1I죠. 여기서 전압 강하는요 R2I2죠. R2I2 이 전압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R1, R2가 병렬로 돼 있을 때 합성장은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 합성장은 어떻게 구하죠?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합성장을 공통분모로 해서 통분해서 정리하면 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더 있으면, 선생님, 여기에 하나가 또 있어요. R3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 뭐만 하면 돼요? R3분의 1 하면 되죠. 또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병렬에서 합성장을 구하는 이런 내용 정도 지나가면서 한 번 정도 보고 가자.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병렬을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전류의 분배 법칙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류는 장의 크기에 반비례하여 분배된다. 무슨 얘기죠? I1, I2, 즉 R1에 흐르는 전류 I1은 두 놈 더해서 뭐다? 상대방 거다. 그런 얘기예요. R2에 흐르는 전류는 두 놈 더해서 상대방씩. 다시 앞으로 가셔서 지금 만약에 요 I1 전류는 전 전류에 대해서 얼마큼 흐를까? 이걸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 전류는 두 놈을 더해서 R1 플러스 R2분의 R1에 흐르는 것은 상대방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전류에 요 들어온 전체 전류 중에 I1 전류는 두 놈을 더해서 상대방치와 같이 분류된다는 거 참고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류 내용을 알아두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뭘 하느냐? 추후에 이제 배율기, 분류기를 우리는 추후에 이제 보시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이 온도 변화에 따른 도체의 저항도 알아두십시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ROT, 요 저항일 때 처음 T죠. 자, 요때 만약에 온도가 T도다. 만약에 여기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전선에 온도가 올라갔다. 전선에 전류가
많이 흐르면 뭐가 되죠? 열이 발생하죠. 출열이 발생하죠. 열이 많이 발생한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전류가 많이 못 흐른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때 저항을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때 저항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RT 나중에 이 저항 T도에서 얘 RT는 처음치보다는 올라갑니다.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저항 플러스 알파 T R1이거든요. 알파 T. 그러니까 처음 T도일 때 저항, T도일 때 저항보다 알파 T만큼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알파 T, 자, RT, 요 RT 요걸로 묶으면 1 플러스 알파 T인데 요 알파는 뭐라고 한다? 이거 온도 개수라고 합니다. T에서의 온도 개수. 나중에 이 온도 개수는 T도일 때는 234.5 플러스 T도. T면 T도. T분의 1 하거든요. 요걸 우리는 온도 개수라고 합니다. 2345거든요. 234.5 플러스 0도일 때는 0, T도일 때는 T분의 1이 온도 개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T는요, 두 놈의 온도 차죠. 두 놈의 온도 차, 두 놈의 온도 차 T. 그래서 요 놈 묶으면 이런 식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시죠. 자, 이어서 전지에 내부장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전지입니다. 전지는 꼭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 전지가 있으면 요 전지에 내부장이 있다. 요 기전력은 직류전압이죠. 이 볼트가 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부하장을 답니다. 여기에다 부하 R을 달면 부하가 R이죠. 부하를 R을 달 때 요 전류는 이 내부장, 이 전지의 내부장, 요 R와 부하장 R는 나지아는 직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한다? 내부장과 부하장, 여기 이제 저항이지 않습니까? 2분의 뭐다? 2죠. 요 2 해서 우리는 요 전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전력이 만약에 요 기전력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기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합성장에다 전류 곱하면 되죠. I에다가 R 플러스 R 이냐 이런 모양 정도 알아두고 요 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자, 전지에 직병렬 접촉이 있다. N개가 직렬이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N개다. 내부장이 있고 그와 같이 건전지가 하나입니다. 건전지가 쭉 이런 식으로 N개가 있다. 이게 N개가 있습니다. 자, 이놈이 직렬로 되어 있다는 거죠. N개가 직렬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놈을 합성하면 요 전지는 NR이죠. N개 있으면 R은 직렬로면 NR. 기전력은 NU이죠. 이 하나가 E고 요 내부장이 R이라면 NE가 되죠. 자, 요렇게 이제 이 NU개를 합성한 것입니다. 이 직렬로 된 것을 M개 평렬이다. 얘가 이제 몇 개가? M개가 평렬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N개가 M개입니다. M개. 자,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얘를 등가로 보면 등가로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너는 지금 NR의 M개가 있답니다. M개다. 그러면 요놈의 합성 저항은 토탈 NR을 뭘로? M개로 나누면 이게 전체 합성 저항이죠. 요놈의 합성 저항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등가로 보면 얘를 지금 여기서 나타낸 얘를 등가로 보면 이렇게 등가로 그릴 수가 있겠죠. 지금 얘를 R는 한쪽에다 그리죠 뭐. 여기다가 등가로 그리면 M분의 N R가 전체 합성장이 되고, 자, 기전력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병렬일 때 요 기절력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N이죠. 자, 이런 N이가 있는 상태에다가 뭘 했다? 여기다가 저항 R을 놓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얘죠. 여기서 요 I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놈은 직렬이니까 더하면 되죠. 두 놈은 직렬이니까 더하면 되고, 요 합성 저항분의 기절력 N이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시죠.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분류기와 배율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분류에서, 병렬에서, 예를 들어서 전 전류가 흘러오면 이 전류를 뭐 해야 돼요? 측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 전류를 측정하고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여기다 전류계를 달여야 되죠. 이게 전류계입니다. 이 전류계를 달여야 되는데, 이 전류계를 달여야 되죠? 그러면 이 전류계에 뭐가 있다? 내부장이 있습니다. 이걸 RA라고 하겠습니다. 아마추어에 이 아래에 흐르는, 내부장이 흐르는 놈이 여기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굉장히 부담을 갖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우리는 얘만 알면 됩니다. 얘를 알기 위해서 분류를 시키죠. 얘를 RS라면.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요 아래에는 어떻게? IA. 요 전류계에 흐르는 요 전류는 분류에 의해서 너는 ROA 전류계의 내부장에다가 분류장 RS 한 다음에 와 같이 흐르는 전류는 상대방 체주죠. RS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전전류에 대해서. 그러면 요 전전류는 우리는 얘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놈으로 나눠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RS분의 RS는 1이고 RS분의 RA, RS분의 RA 1 플러스 RS분의 RA. 즉 I는 전전류는 얘분의 얘니까 1이고요. 1 플러스 RS분의 RA. IA가 되죠. 여러분, 이 IA는 뭐예요? 요 전류계의 지식값을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놈의 요만큼의 배율이다. 그런 얘기죠. M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같은 너를 뭐라고 한다? 배율.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RS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이 식이죠. M이 뭐예요? M이 1 플러스 RS분의 RA이므로 자, RS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곱해주죠. 그 M으로 나눠주면 되죠. RS분의 RS 플러스 RA인데, 자, 이거는 곱해줍니다. MRS. 자, 요거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RS는 RA죠. 즉, M-1이 되죠. RS는 RS에다가 M-1의 RA가 되니까, 즉, RS는 뭐다? M-1로 RA를 1-1로 나눠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류에서는 요놈 알아두셔야 돼요. 이 전류에 M배만큼 곱해주면 전전류를 구한다. 그런 얘기죠. R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두 단자의 전압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 전압계를 설치하면 되죠. 전압계를 설치한다. 이게 전압계입니다. 이건 이제 얘의 내부장이죠. 이 내부장을 RV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전체 전압을 자, 이렇게 이제 요 전류계 전압계를 이용해서 전체 전압을 측정하는데 얘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를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지금 전압계의 내부장이 만약에 RV다. 그럼 여기다 뭘 넣자? 배율장을 놓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는 요 전체 전압을 구하고 싶거든요. 두 단자의 전체 전압을 구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나타낸 놈의 두 놈의 비만큼만 알아갖고 열을 알자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즉 전압계에 나타나는 전압은 전압계에 나타난 전압은 두 놈 더해서 두 놈이지 않습니까? RV 플러스 RM분의 내 거죠. 분압에서 내 것, 전압계의 내부장만큼 뭐에 대해서? 전체 전압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알고 싶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해요? 역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RV분의 RV는 1이니까 1 플러스 RV분의 RM의 네, V. 자, 전압계 지식값에 요 배율만큼, M 배만큼 곱해주면 전체 전압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뭐라고 한다? 배율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두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배율기일 때 요 모양과 이거는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건 암페어 모양입니다. 암페어 모양. 위에가 암페어가 있고 아래에 볼트가 있습니다. 요 모양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배율. 너를 뭐라고 한다? 배율. 지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 자, 요런 정도 정리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좀 같이 보시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제 48페이지에 있거든요. 48페이지에. 문제 1번을 보면 전류는 이 T의 제곱 플러스 8T 암페어로 표시되는 전류가 도선에 3초 동안 흘렀을 때 통한 전 전기량 몇 쿨롱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류 I는 뭐다? dT분의 dQ라는 요 공식은 꼭 기억을 해 두시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Q는 뭐예요? Q는 네, C dT분의 dV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하나만 보면 Q는 뭐다? Q 이퀄 CV입니다. 이 전하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전하가 이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물이 흘러가려면 수위차가 있어야 흘러가듯이, 수압이 있어야 흘러가듯이 전하가 이동하려면 전압이 있어야 됩니다. 전위차. 그래서 전압에 따라서, 즉 전위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하는 많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두 놈은 전압이 없다. 전하는 이동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례상수에 뭐가 있다? 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Q 이꼬르 CV식을 꼭 기억해 두고, 여러분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라고 했는데 Q 대신에 뭘 썼다? C dT분의 dV.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제 요런 식은 다 전체적으로 기억을 우선 해두고, 요 식에서 뭘 Q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DQ는 IDT. 좀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다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Q를 구하려면 양변 뭐예요? 적분해 주는 거예요. 적분하면 Q는 적분 IDT죠.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몇 초? 3초. 0에서 3초간 그랬죠. 전류는요. 2T의 제곱 플러스 8T. dt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적분 공식 하나 물론 아시겠습니다. 한 번만 보면 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t의 3승을 예를 들어서 적분하라. t n승이라고 하겠습니다. n승을 t에 대해서 적분하라고 하면 적분 공식이에요. 지수 n 플러스 1에 t의 n 플러스 1.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바로 합니다. 적분 하는데 요 2는 상수니까 놔두고요. 2는 놔두고 2는 상수죠. t의 제곱은 어떻게 합니까? 2 플러스 1분의 1. 2 플러스 1 하라고 그랬죠. t의 2승이니까
2 플러스 1와 같이 하고 플러스 8은 상수에 해당하죠. 8은 상수니까 놔두고 t는 1승이죠.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1 t에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적분 구간은 0에서 3초죠. 몇 초 동안? 3초 동안 0에서 3초간 이걸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와서 너는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t에 2 플러스 1이니까 3이 되고 플러스 2분의 8 4에 해당하죠. 4 t에 2승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0에서 3 대입하면 3분의 2 곱하기 여러분 3을 대입합니다. 3, 3, 9 27에 해당하죠. 27 플러스 4 3의 제곱입니다. 9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제 빼기 아래 구간인데 0 넣어야 다 0이니까 의미 없죠. 그러면 약분시키면 2, 9, 18입니까? 18 플러스 4, 9, 36에서 54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얻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류는 dt분의 dq는 뭐에 해당한다? cdt분의 dv.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나중에 우리가 활용할 때가 많이 있더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겠습니다. 여러분이 2번을 보시면 2번도 1번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자, 여러분들이 보는데 이제 뭘만 좀 주의한다. 암페어 시간이거든요. 암페어 시간. 즉 뭐요? 시간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쿨롱퍼색을 구해서 뭐예요? 암페어 시간이니까 3600으로 나누는 것만 풀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3번 보시겠습니다. 자, 굵기가 일정한 도체가 있답니다. 도체가 있다. 이 굵기가 일정하다. 이 굵기가 일정한 도체에서 최적은 변하지 않고 지름을 n분의 1로 줄였다면 저항값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최적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여기 단면적이 있죠. A의 단면적이 있고 이 길이가 L이다. 그러면 최적은 어떻게 되죠? 최적은 면적에다가 길이 곱한 게 이거 최적이죠. 저항입니다. 이때 저항은 R은 로 A분의 L이다. 이게 이제 저항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최적은 변하지 않고 지름을, 이 직경입니다. 이 직경을 n분의 1로 줄였다. 즉, 얘를 n분의 t로, 직경이 t라면, 이 직경이 t라면, 지름을 n분의 1로 줄였다. n분의 t가 됐죠. 그러면 n분의 1. 자, 이 최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얘의 단면적은 뭐예요? 4분의 파이 t 제곱이었지 않습니까? 거기 L이었죠. 대문자 t라고 하면 대문자 t의 제곱이었지 않습니까? 얘를 4분의 파이 n분의입니다. n분의 t의 제곱 L이 되었다. 그러면 너는 뭐가 돼요? 4분의 파이 t 제곱 나누고 n제곱분의 1은 나오지 않습니까? 즉 L인데 n 제곱분의 1이 별도로 나와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면적이 얼마나 들어요? n제곱분의 1로 주는 거죠. n제곱분의 결론적으로 최적이 변하지 않는다. 지금 최적 길이가 n제곱분의 1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n제곱분의 1로 준다. 여기 면적이 n제곱분의 1로 준다. n제곱분의 1로 줄어버린다. 면적이 A가 n제곱분의 1로 줄여버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n제곱분의 1이 나가면 뭐가 돼요? n제곱배가 되죠. n우 제곱배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면적이 최적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 단면적이 최적은 변하지 않고 단면적이
n제곱분의 1로 준다는 것은 코놈을 대입하면 제곱이 되니까 n제곱분의 1 a가 되지 않습니까? n제곱분의 1이 돼서 n제곱이 나가면 n제곱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단면적이 2분의 1로 줄었다. 그러면 저항은 몇 배가 된다? 2의 제곱 4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일정한 전압의 직류 전원이 저항을 접속하고 전류를 흘릴 때 이 전류의 값을 20% 증가시켰습니다. 전류를 20%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항값은 몇 배로 해야 되느냐? 전류가 이제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R은 전류분의 V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음의 법칙에서 이 전류를 몇 배? 네. 20% 증가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는 뭐예요? 1 플러스 0.2 증가시켰을 때 얼마냐? 얘이죠. 즉 1 나누기 1.2 2를 1.2로 나누면 몇 배다? 네, 0.83배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활용하는 그런 문제더라. 네, 다음 문제 하나 더 보시죠.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 B 단자 간에 지금 A와 B 단자 간에서 본 합성장은 몇 옴이냐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기사에서 이러한 여러 개 있는 이런 문제를 주면 항상 A, B 단자를 물어보면 가장 먼 데서부터 합성해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합성합니다. 그러면 1과 1 직렬이니까 너는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점에서 봅니다. 요 3과 요 뒤에 3은 병렬이죠. 여기까지 합성해 봅니다. 그러면 3과 3이 병렬이면 그 저항을 뭘로 병렬회로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1.5가 되죠. 여기까지는 뭐가 된다? 1.5다. 다시 요 놈을 합성합니다. 자, 그러면 1.5에다가 1.5, 3이죠. 3에다 1 더하니까 얼마? 3이죠. 그럼 요 3에다가 지금 4죠. 요 4에다가 1.5, 1.5, 3에 1 더하니까 4에다가 여기까지 하면 4와 4는 뭐가 된다? 병렬이죠. 병렬 합성은 2가 됩니다. 그럼 다 됐죠. 3이 있고 여기가 2에 해당하고 3입니다. 합하면 얼마? 8이죠. 그래서 지금 AB 단자에서 바라보는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 때는 어디서부터 한다? 네, 말단에서부터 합성해서 네, 앞으로 네, 병렬 합성, 다음에 직렬 합성, 병렬해서 네, 순차적으로 계산해 나간다. 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6번 보시죠. 자, 그림과 같은 회로를 주고 회로에서 요 전류는 여기 지금 말단이거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하려면 이런 문제는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전류를 합니다. 이 전체 전류, 전원에 나오는 전전류를 알아서 여기서 분류된다. 분류해서 나가는다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아까 우리 합성장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항상 요 전류는 뭐예요? 전원, 회로의 합성장분에 전압하면 되죠. 합성장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자, 말단에서부터 우리 계산해 나가면 되겠죠? 1과 1 직렬이니까 2. 그럼 요 병렬이죠. 2와 2 병렬이니까 1이 되겠죠? 1과 1 직렬이니까 2가 되고 2와 2는 병렬 1입니다. 1과 1 직렬에다가 2 병렬이니까 또 1. 1 직렬에다가 2 병렬이니까 또 1. 1 직렬에다가 2여니까 병렬이니까 1. 합해서 뭐다? 합성장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합성장이 2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전류는 4A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4A가 나온다. 그럼 다시 이제 말단을 물어봤으니까 요 4A는 여기서 어떻게 되죠? 분류가 되죠. 2. 여기서 또 분류가 되죠.
1A. 또 여기서 분류돼서 0.5. 반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요. 여기서 나눠지면 네, 0.25. 지금 4A, 2, 1, 0.5. 그 다음에 이거 반이면 2분의 1에서 4분의 1. 그놈의 반이니까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A가 흐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그림과 같은 예를 위해서 요 R2. 지금 여러분들 요 그림을 보면 요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뭐 너무 썰렁합니다. 이 R2 양단의 전압 E2를 물어봤습니다. E2는. 그러면 요 E2는 전체 전압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분압이죠. R1 플러스 R2분의 누구? R2에 걸린 전압이죠.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R1 플러스 R2분의 R2에 걸린 전압과 같이 우리는 네, 알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직렬일 때 분압 법칙 이렇게 알아두시자.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림과 같은 회로를 주고 스위치를 닫았을 때, 스위치를 닫으면 얘와 얘는 이제 병렬이 되는 것입니다. 얘와 얘가 병렬이고 이 두 개는 직렬 합성인 거죠. 스위치를 열었을 때 전류계의 지지값이 10이다. 열었습니다. 열었을 때 전류계의 지지값,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는 병렬이고 얘는 직렬이죠. 열었을 때 전류계의 지지값이 10이다. 얘를 닫았을 때의 전류계의 지지값은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류는 먼저 지금 닫았을 때 10은 자, R1이라고 했습니다. 열었을 때 R1분의 전압이죠. R1분의 뭐 10은 R1분의 전압이 기절력은 변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 R1 얘 두 개는 병렬이니까 네, 3 플러스 6 3 곱하기 6 즉 2입니다. 너는 얼마다? 2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죠. 2옴. 그리고 이거는 4입니다. 플러스 4 그래서 2 플러스 4 합성장 얘 2에다가 2에 4 합성장분의 기전력 얘가 10이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기전력은 얼마입니까? 이때 기전력은 60V가 되죠. 얘해서 6에다가 곱해주면 60V. 그럼 여기 이제 기전력은 얼마라는 거예요? 60V라는 거죠. 지금 얘를 인가했습니다. 그때 전류는 합성 저항분의 60V죠. 기전력은 60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성장은 2에다가 2 플러스 2 합성해 볼까요? 2의 합성은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기죠. 4 곱하기 12 48을 16으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예요? 3에 해당하죠. 3 2 플러스 3 합성 저항분의 기전력이죠. 60입니다. 그러면 5분의 60 얼마? 12A 이런 식으로 해서 3번을 답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응용을 주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도 있겠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시면 자, 그림에서 AB 단자에서 200V를 여기 이제 200V를 인가했답니다. 자, 200V를 갈 때 저항 2옴에 흐르는 전류. 여기 I1 전류죠. 이 I1 전류. 자, 요 지금 현재까지 주어진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I1은 어떻게 해야 되죠? I1. 여기 오는 전전류가 2 플러스 3 2는 병렬했죠? 병렬한 것뿐에 상대방치입니다. 뭐에 대해서? 전전류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전전류만 알면 되죠.
전 전류는 합성장분의 200V죠. 전원의 전압이 얼마라고 했어요? 200V지 않습니까? 그럼 합성장은 2.8은 직렬입니다. 그죠? 2.8은 직렬이고, 2.8은 직렬이고, 플러스, 얘 병렬이지 않습니까?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고입니다. 그러면 5분의 6이죠? 5분의 6은 얼마다? 1.2죠. 그러면 너는 얼마다? 4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4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4분의 200. 얼마예요? 네. 4분의 200. 50이 되죠? 그래서 지금 얘가 2.8에 의하면 4가 되고, 4분의, 200에서.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전 전류를 구했습니다. 전 전류는 얼마다? 50A죠. 그래서 우리는 전 전류 구했죠? 여기서 나오는 너는 얼마다? 50A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50A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이 50A를 대입을 하면, 5분의 3, 즉, 30A를, 즉, 저항이 작은 쪽에 30A가 흐르고, 얘를 얼마 흐른다? 20A 흐른다. 그런 얘기죠. 와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다. 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10번을 보시죠. 10번. 자, 그림과 같은 회로를 주고, 그림과 같은 회로입니다. R은 직렬이고, R1, R2가 병렬로 되어 있죠. 자, 이러한 회로에 있어서 AB, 요 AB, 단자 사이에 24V에 전압을 가하여 이 암페어의 전류를 흘리고 또한 R1, R2에 흐르는 전류의 비를 1대1로 한답니다. 네가 이럴 때 넌 2배가 흐르게 하고자 한다. 그때 R1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R1을 만약에 1이면 R이라고 하자. 너는 몇 배가 흐른다? 2배가 흐른다 이렇게 놓고 R 구하면 되죠. 이 R이 즉 R1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 전류, 우리는 합성장을 먼저 구해볼까요? 얘 합성장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전류분의 전압이죠. 전류는 2라고 그랬고, 이 전류는 24라고 그랬죠. 그러면 너는 12. 즉, 얘 합성장이 12가 되면 되죠. 합성장은 여기서 바로 구해보죠, 뭐. 합성장은 4는 직렬이고, 그렇죠? 4는 직렬이고 얘는 병렬이지 않습니까?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고. 즉 4 플러스 너는요 3R분의 2R 제곱이죠. 다시 한번 쓰면 너는 뭐다? 4 플러스 3분의 2R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얘가 12가 되려면 3분의 2R이 얼마야 돼요? 8이야 되죠. 4 더하기 8이 1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R은요, 요 R은 38에 24를 2로 나누면 되죠. 24를 2로 나눠라. 그래서 10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얘가 12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해서 정리를 해 두자. 자, 하나 더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1번을 보면, 자, 그림의 회로, 요 AB 간에 25V의 전압을 가할 때, 요 25V를 간답니다. 25V의 전압을 갈 때 5A가 흐른답니다. 전전류는 5A가 흐른다. 정 R1 및 R2에 흐르는 전류의 비를 1대 3으로 하면 R1과 R2의 저항가 몇 옴이냐? 바로 앞에서 얘 합성 저항값은 얼마면 돼요? 합성장은 5분의 25, 즉 몇 옴이면 돼요? 5옴이죠. 5옴. 그래서 여기를 R1이 1대 3이라고 그랬으면 1대 3이면 너는 R로고 너는 3R로에서 앞에 문제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해 보시면 되실 것이다. 똑같죠? 앞에 문제하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네.
12번입니다. 12번에 마찬가지죠. 이 앞에서처럼 A, B 간에 몇 암페어를 주고 몇 볼트? 40볼트를 주고 40볼트를 전압을 가할 때 여기에 10암페어가 흐른다. R1 및 R2의 전류의 비를 1대1로 한다. E가 R일 때 너는 2R이다. 각각 얼마냐? 그러면 여러분들 얘의 합성장이 얼마야 돼요? 전류 10분의 40이니까 너는 4암페어면 되죠. 4옴이면 되죠. 4오면 2 플러스 2의 병렬 2 플러스 2 R 플러스 2R R 플러스 2R 분자는 다음은 분모는 다고 분자는 곱하기죠. 그래서 이 R값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관연도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주 등장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주 등장하더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과정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실강을 들으시면서 네, 화이팅 하시기를 네, 기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